토트넘 새로운 아기들 등장에 뒤집어진 손흥민.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 첫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와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독일의 원풋볼은 2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다재다능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앞두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첫 시즌 확실한 반등을 보여줬기에 구단 수뇌부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에도 적극적인 이적 시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토트넘은 수비부터 중원, 공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입을 준비 중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으로 꼽히는 자리는 바로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이다. 해리 케인 이탈 이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공백을 일부 채웠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또한 손흥민이 최적의 포지션인 좌측 윙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최전방 공격수 영입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무대를 폭격한 공격수가 토트넘행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히메네스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를 폭격한 공격수다. 2001년생의 유망한 공격수로 전통적인 9번 역할을 수행하는데 뛰어난 최전방 자원이다. 득점력이 뛰어나며 지난 2022년 멕시코 무대를 떠난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로 이적한 히메네스는 데뷔 시즌 리그 32경기 15골에 이어 올 시즌은 공식전 41경기에서 26골 8도움으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전설적인 공격수 로빈 판페르시와 비교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히메네스에 대해 그는 올 시즌 왼발잡이라는 특징과 함께 판페르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속도, 운동 능력, 마무리, 헤더, 본능적인 움직임까지 갖춘 완전한 공격수로 보인다라고 호평했다. 히메네스는 올 시즌 토트넘 이적 관련 징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당시 토트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직관했다. 심지어 개인 SNS를 통해 손흥민의 페널티킥 장면을 올리는 등의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됐다. 당시 히메네스는 경기장에 방문한 사진과 함께 단 하나의 경기 모습을 공유했는데 그것이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 장면이었다. 토트넘이 개인 합의에 성공했다면 남은 문제는 이적료다. 페예노르트는 4,500만 유로, 약 670억 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이 해당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바로 영입을 추진할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이적료를 낮추려고 할지는 미지수다. 케인의 후계자를 찾기 위한 토트넘의 여정이 한 선수를 향하고 있다. 히메네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첫 대형 영입이 되어 차기 시즌 토트넘 공격진을 책임질 선수로 활약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 토트넘 성골 뉴스. 이제 떠나게 해주세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노노.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일 한국 시간 올리버 스킵은 토트넘에서 나갈 생각이지만 어떤 이적이라도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스킵은 토트넘을 떠나더라도 다음 시즌 정기적인 출전 시간을 갖고 싶어한다. 고 스킵이 이적을 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보낼 생각이 없는 듯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킵이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며 그는 아마도 올해 더 많이 뛸 수 있었을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1년 내내 필요한 경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스킵은 2013년 토트넘 유스로 입단해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활약한 선수다. 2020에서 21시즌 임대로 노리치 시티에 있던 것을 제외하고 토트넘을 떠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출전 시간을 위해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시즌 스킵은 24경기에 나섰으나 선발 출전은 7경기에 불과하다. 부상도 있었으나 부상이 없었을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는 경쟁자가 많았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였고 후보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로드리, 고 벤탄쿠르였다. 스킵은 5번째 옵션이라 출전 시간을 얻지 못했다. 이전에 비해 성장이 더딘 모습도 그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한몫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마지막에 그의 포지션에 변화를 줬다. 왼쪽 풀백인 데스티니 우도기와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져나가자 스킵을 왼쪽 풀백으로 기용했다. 스킵은 왼쪽 풀백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리버풀과의 경기에 교체 투입돼 왼쪽 풀백으로 처음 선을 보인 스킵은 12일 벌리와의 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75분을 소화하며 팀의 2에서 1승리에 힘을 보탰으나 다음 경기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킵 대신 센터백인 미키 판더펜을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며 스킵은 다시 벤치로 시작해야 했다. 스킵의 변화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지난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그를 센터백으로 기용하기도 했다. 수비력에 중점을 둔 센터백 기용이었다. 다음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센터백 기용이었다. 토트넘이 스킵을 잔류시켜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스킵은 홈그로운 제도를 충족하는 선수이기에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홈그로운이란 프리미어리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적에 상관없이 21세 이전의 나이에 3년간 잉글랜드 및 웨일스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를 25명이 선수 중 8명 이상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홈그로운 제도를 충족하는 벤 데이비스, 자페 탕강가 등을 판매 대상에 올려놔 스킵을 팔면 홈그로운 제도를 충족하는 선수를 사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스킵을 판매할지는 토트넘에 달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개별 선수에 대한 결정은 클럽과 선수 모두의 좋은 점을 고려하여 내려질 것이며 일종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스쿼드와 함께 성장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고 토트넘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 와, 토트넘 1057억 장전. 선, 농담 따먹기, 0MF 영입 추진 오른쪽 화살표 거액 화끈하게 쏜다. 글로벌 축구 매체 풋볼 트랜스퍼 는 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에베레치 에제 영입 가능성에 관해 앞으로 2주 안으로 크리스털 팰리스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했다. 1998년생 잉글랜드 미드필더 에제는 팰리스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다. 지난 2020년부터 팰리스에서 뛰기 시작한 그는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팰리스의 12위 안착을 이끌었다. 당초 에제는 유망주 시절 뛰어난 드리블러로 손꼽혔지만 공격 포인트 생산에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팀의 전체적인 공격을 책임지는 플레이메이커로 성장했다. 기존 장점이던 유려한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만든 뒤 동료들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에제의 장점이다. 흔히 말하는 크랙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에제는 오는 14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럽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예비 명단에 포함돼 생애 첫 대륙별 컵대회 참가를 목전에 뒀다.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등극한 에제는 현재 토트넘을 포함해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토트넘은 시즌 중에도 에제 영입에 큰 관심을 보여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때 에제 가족을 경기장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도 토트넘은 에제가 클럽 간의 합의 내용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에제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에제도 팰리스가 이번 여름 자신의 이적을 허락하는 신사 합의를 존중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제는 이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토트넘이 팰리스가 요구하는 이적료 6천만 파운드 약 1057억 원을 충족한다면
에제가 떠나도록 허락하는 합의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또 에제는 이번 시즌 뛰어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의 관심을 끌었다 라며 이들 모두 이번 여름 에제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빠른 움직임을 통해 에제 영입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지만 에제가 유로 2024를 위해 잉글랜드 대표팀에 남아있는다면 거래를 빠르게 성사시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영국 기브 미스 스포츠도 최근 토트넘과 첼시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팰리스의 플레이메이커 에제를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토트넘을 유로파리그로 이끈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력을 보강할 만한 선수를 찾기 위해 시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라며 토트넘이 에제를 두고 첼시와 경쟁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차지해 다음 시즌 우에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토트넘은 에제 영입을 통해 선수단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퀄리티를 더하고 싶어한다. 토트넘의 측면 자원들이 한 시즌 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에제를 영입 리스트에 올릴 만하다.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브레넌 존스는 시즌 막바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며 티모 베르너를 향한 의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마노르 솔로몬은 부상으로 경기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에제는 토트넘의 측면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다. 에제가 측면 돌파와 공격 포인트 생산까지 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배치해 득점에만 집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토트넘 팬들도 에제 영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제는 지난 3월 토트넘에 1에서 3으로 패했을 때 경기 후 손흥민 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당시 팰리스는 에제의 프리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이후 3골을 허용하면서 역전패했다. 소속팀 패배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지만 에제는 밝은 얼굴로 상대팀의 간판 선수들인 손흥민, 메디슨과 한참 대화를 나눠 시선을 끌었다. 영국 언론에선 이 장면을 주목하면서 에제가 토트넘으로 가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4. 희망이 커지는 김민재. 이번에는 최대 경쟁자 이적 가능성 희소식까지. 영매체, 맨유, 더 리우트 영입 전 선두로 나서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가 주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민재의 경쟁자 중 한 명이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김민재에게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마티아스 더 리우트다.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 가 뮌헨에서 뛰는 24세 스타 더 리우트 영입전에서 선두로 나섰다 고 전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우승으로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키긴 했지만 맨유가 내년 시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절대적이다. 특히 수비진의 보강이 절실하다. 이 매체는 맨유는 라파엘 바란을 내보냈다. 여기에 조니 에반스, 빅터 린델로프 같은 중앙 수비수들의 미래도 불안하다며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릭 텐 하흐 감독과 더 리우트의 인연을 언급하며 텐 하흐 감독은 아약스에서 함께 생활했던 더 리우트를 노리고 있다. 이미 맨유가 더 리우트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리우트는 시즌 막판 에릭 다이어와 함께 뮌헨의 주축 중앙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잦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시즌 후반 간신히 주전 자리를 꿰찼는데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매체는 뮌헨이 더 리우트의 이번 시즌 활약상에 불만족을 표하고 있다. 이적료로 4,250만 파운드를 받으면 맨유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는 투엘 감독 말미 평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거의 모든 매체들이 김민재를 방출 1순위로 언급했을 정도였다.